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중국 기관 33곳 수출 통제 대상으로 중국 최대 CMO 우시바이오도 포함, 삼성바이오로직스 반사 이익 기대, WTO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 허용,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기습적으로, 특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이 기간에 기습적으로 중국 기관 33곳에 대해서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26일 WTO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해서 중국도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중국이 이 보복 관세 허용으로 인해서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무기를 무력화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33국 기관들은 미국의 기술적 도움이 없이는 성장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 업체들을 타깃으로 선정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가 되겠죠. 이를 통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특별히 이번에 33권 지정으로 인해서 중국의 기술이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곳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곳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으면 퇴보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 미국, 중국 기관 33곳 수출 통제 대상으로 중국 최대 CMO 우시바이오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반사 이익 기대입니다. 미국이 7일 중국 기관 33곳을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으로 올렸죠.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중국의 33개 기관을 소위 미검증 리스트, Unverified 리스트에 포함시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검증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관은 대부분 전자 관련 기업이고 광학, 터빈 날개 관련 기업, 그리고 대학 연구소 등이 포함되었고 중국 최대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인 우시바이오도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우시바이오와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똑같은 복제약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검증 리스트, Unverified 리스트는 미국 당국이 통상적인 검사를 할 수 없어서 최종 소비자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곳을 지정한 것이 미검증 리스트, Unverified 리스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미검증 리스트에 올라가면 더욱더 엄격한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외국 정부와 검사를 위해 보통 협의를 하는데 검사를 할 수 없거나 이 기업의 합법성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미검증 리스트에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33곳의 기업이 지금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이것을 모를까요? 압니다. 아는데 미국이 이 정보 유출을 금지시키고 중국의 기술 발전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이것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수출업자가 이들 기관의 물품을 수출할 때 미 당국에 반드시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3곳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을 경우 이곳에 대한 수출 품목들이 모조리 미국 기업들에 의해서 제동이 되는 거예요. 미국 국가기관에 의해서 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기술, 모든 물자, 이러한 것이 원천적으로 이 33개 기업에 대해서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수입업자는 자신이 합법적으로 미국의 규제를 따르겠다라는 것도 입증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곳 33곳에서 어떤 물자를 수입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수입하는 것까지 미국의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리스트에 Unverified 리스트에 등재가 되면 이 기관에서 미국으로 수입을 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제품의 수출도 사실상 봉쇄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됐죠. 특히 리스트에 포함된 기관 중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시바이오입니다. 우시바이오의 우시 상하이 지사가 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시바이오는 중국 최대 CMO 기업으로 글로벌 제약 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제조 계약을 맺기도 한 상황. 그래서 이제 이후에 만들어지는 이러한 모든 기술의 CMO 복제약에 대해서 이 복제약 기술이 이제 중국의 복제약 기술이 성장하지 못하고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게 되는 이러한 입장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2020년 매출 8억 8,600만 달러, 약 1조 619억 원이 올렸고, 이 중 40% 이상이 북미 고객에서 나온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미검증 리스트가 등재되기 바로 전날 우시바이오는 작년인 2021년도 이익이 전년도인 2020년에 2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죠. 그러나 이제 40%나 되는 북미 지역의 이득을 이제는 포기해야 될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수출하는 품목까지도 미국 정부가 원천적으로 금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미 지역이라고 하면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얘기를 하는데, 미국을 막아서 뭐 캐나다나 지금 멕시코에 수출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캐나다와 같은 경우는 미국과 같이 가는 입장, 그리고 멕시코도 미국의 영향력 안에 있는 입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북미 지역을 완전히 포기해야 될 상황. 그래서 거의 매출의 절반가량을 포기해야 될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조치가 발표되자 홍콩 증시에 상장된 우시바이오의 주가가 20% 넘게 급락하다가 거래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반사 이익의 기대감으로 장중 10%까지 치솟았죠. 다시 말하면 우시바이오에서 오는 물자 자체가, 복제약 자체가 금지가 되고, 이것은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시바이오는 미국의 수출 규정에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해당 조치가 자사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크리스젠 우시바이오 최고 경영자는 미국 상무부가 그간 팬데믹 상황 때문에 자사의 수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번 조처로 지금 미국의 미검증 리스트, Unverified 리스트에 오른 기관은 약 175곳. 중국 이외에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기관도 미검증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매튜 엑설로드 상무부 차관보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수출 기업들이 실사를 거쳐서 거래 위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중국 정부는 최종 소비자 검증에 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정보를 모두 다 공개를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밥줄을 끊을 거야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미중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국의 조처로 미중 갈등은 더욱더 심해져 갈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날 미검증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은 대부분 전자기업들로 일부 광학기업과 터빈 날개 제조기업, 대학 내 관영연구소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기술 제품이 수입되지 않으면, 중국으로 수입되지 않으면 제품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 분야를 집중 견제한 것이죠. AP는 이번 조처는 중국 기관들이 미 검증 리스트에서 해제가 되려고 한다면 중국이 미국의 검사와 점검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미국은 그동안 미중 갈등 고조 속에 미국에서 상업용으로 중국에 수출된 제품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잇따라 제기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이 33곳을 그 미검증 리스트, Unverified 리스트로 올리면서 이곳으로 가고 있는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검증을 해서 만약 이것이 군사용으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죠. 특히 50IO와 같은 경우도 화학전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미국의 조처는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주최하며 국제적 관심을 받는 와중에 일어났는데, 지금 한참 베이징 올림픽은 나쁜 측면으로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을 만큼 편파 판정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계속 진행되고,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주최하면서 국제적 관심을 받는 와중에 지금 이런 발표가 났죠. 중국 당국도 미국의 이번 조치에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국이 이렇게 반발할 내용인가요? 지금 동계올림픽마저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금메달을 많이 따서 그 중국의 최고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것들을 다 깨야 되는 서방 세계의 그런 생각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이 이렇게 한번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반발할 이유가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중국 상무부는 기자 질의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미국이 중국의 33개 기관을 미검증 리스트에 포함된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수출 규제를 정치적 탄압과 경제 침탈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타국 기업, 기관, 개인에 대한 탄압을 계속해서 미중 기업 간 정상적인 경제 무역 협력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국제적 경제 무역 질서와 자유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미국은 전 세계에 해가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결정을 통해서 미국 기업들도 손해를 보고 있지만 우리를 발전시키지 못하게 되면 세계도 주름이 갈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는 달리 유럽과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계속적으로 타결되어 가고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이날 유럽연합에 이어서 일본과도 저율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철강 관세 분쟁을 타결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오늘 4월부터 일본산 철강 제품 중 연간 125만 톤에 대해서 현재 적용하는 25%의 관세를 없애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만 25%의 관세를 매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쿼터 할당제라는 거죠. 쿼터를 지금 할당을 해서 이것이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25%의 관세를 물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5만 톤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 부분 일본에서도 이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정법 232조를 적용해서 일본과 EU, 중국산 철강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과 EU가 지금 고율 관세가 지금 거의 폐지가 됐죠. 그런데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여전히 25% 고율 관세 유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행해졌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것이죠. 한국은 당시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2015년부터 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미국은 이를 이유로 해서 한국과의 협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일본과까지 이렇게 해줬으니까 한국도 해줘야 되겠죠. 미국의 선택이겠지만. 자, 그러면 이번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WTO가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 허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제 생각으로는 미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어차피 할 규제 더 먼저 한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1월 26일 세계무역기구 WTO가 거의 친중에 가까워요. 친중에 가까운 WTO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중국도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관세 조치를 둘러싼 미중 분쟁
분쟁에서 중국 쪽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죠. WTO 중재인은 1월 26일 중국산 제품에 상계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에 관련해서 중국이 매년 6억 4천만 달러, 약 7,730억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상계 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수출 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부가적인 관세인데요. 중국은 2012년 미국이 정부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태양광 패널 등 22개 중국산 공산품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자 WTO에 제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에 WTO는 2014년 미국이 제시한 보조금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고 보조금 계산 과정에도 잘못이 있었다고 하면서 미국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WTO의 결정에 순응을 하지 않죠. 그렇자 중국은 다시 2019년 WTO에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WTO의 결정은 태양광 패널 등 22개의 중국산 공산품에 대한 상계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WTO의 판단은 미국의 상계 관세에 있어서 WTO의 규정에 준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WTO와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WTO는 중국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한 역조치를 미국이 듣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로 중국에서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권리를 주게 된 것이죠. 중국이 WTO 분쟁 해결 기구에 보복 관세 부과 승인을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DBS가 승인을 하게 되면 역조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WTO가 결정한 보복 관세 부과 금액은 중국의 요구액보다는 적었어요. 중국은 당초 매년 24억 달러, 약 2조 8,764억 원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지만 6억 4,500만 달러, 중국이 원하는 것의 한 4분의 1 정도, 이 4분의 1 정도 규모의 대미 관세를 부과할 권리만 확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관세 무기가 쥐어졌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당장 WTO에 실망스럽다라는 비판을 하고 나섰게 된 것이죠. 미국 무역대표부는 성명에서 WTO 중재인이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을 무역을 왜곡시키는 중국의 보조금으로부터 WTO 회원국이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할 능력을 훼손하는 잘못된 해석을 반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이 무역을 왜곡시키잖아요. 지금 현재 이 왜곡시키는 것은 전혀 고르지 않고 중국의 입장만 인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어서 이번 결정은 중국의 비시장 경제 관영을 감싸고 공정하고 시장 지형적인 경쟁을 저해하는 데 사용된 WTO 규정과 분쟁 조정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에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500억 달러, 약 420조 원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조치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1단계 무역 합의 이후 양국 간 추가 협상이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언제든지 무역 갈등은 재현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아서 그렇지 중국으로부터는 지금 현재 받아낼 것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특별히 2단계 무역 협상을 해야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2단계 무역 협상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을 지금 포기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WTO는 중국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더욱더 강력한 정책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떨어진 바이든의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강력한 중국 압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간선거, 결국 종국에는 대통령 선거의 승리가 아직까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으로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입장으로서도 더욱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지금 보시면 이러한 그 배경, 특별히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힘이 떨어진 상황, 이 힘이 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중국을 더 두들겨 패서 이 중국을 두들겨 패고 있으면서 중국을 그로기 상태로 몰아붙여야 되는데 몰아붙이면서도 뒤로는 살짝 도와주고 완전히 중국이 쓰러지는 것을 원치 않는 중국입니다. 결국은 중국은 이거죠. 중국을 밀어붙이고 나중에 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다시 살리는. 그래서 일반 기존의 이러한 기반 산업은 어느 정도 놔두게 하면서 살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지만 어쨌든 이번에 33개 기관에 대한 그 unverified 리스트의 등재는 결국은 중국의 힘을 빼놓겠다. 중국의 첨단 산업에 힘을 빼놓겠다라는 미국의 큰 그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